여러분, 야구에서 나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보통 어떤 분위기가 되나요? 이제 내려올 때 됐지. 전성기는 지났잖아. 특히 30대 좌완 투수라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먼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이 선수는 그 모든 공식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재익, 삼성 라이온즈의 좌완 투수. 30대에 접어든 이 선수가 갑자기 146km 직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ARA 135에서 이 ARA 1.23으로 단 한 시즌 만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요. 보통 투수가 한 시즌에 이렇게 좋아지면 폼이 좀 올라왔다, 컨디션이 괜찮다, 이 정도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재익의 변화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된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불과 1년에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재익은 팬들 사이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삼성 팬들 중에서도 그 좌완 있었지 정도로 기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너무 극단적이었거든요. 이 ARA 100을 훌쩍 넘는 시즌, 등판하면 점수가 나는 투수, 기회를 받으면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는 투수. 이쯤 되면 선수에게 붙는 꼬리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끝물이다. 특히 좌완 투수에게 이 평가는 더 냉정합니다. 구속이 떨어지면 바로 경쟁력을 잃고 제구가 흔들리면 쓸 자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익을 이미 계산해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정말 이재익은 못 던지는 투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화를 못 보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재익의 반등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0대의 구속이 오릅니다. 그것도 1에서 2km가 아니라 무려 5km. 보통 투수 커리어에서는 20대 중반의 최고 구속, 30대에 접어들며 점진적 하락. 이게 정석이죠. 그런데 이재익은 반대로 갔습니다. 30대 초반, 구속이 다시 올라가고 직구 평균이 바뀌고 타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늘 컨디션이 좋았다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재익의 예전 투구를 떠올려보면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구속이 애매하다, 직구에 힘이 없다, 변화구를 던지기 전에 이미 타자들이 편하게 본다. 즉, 타자 입장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실투가 온다는 느낌을 주는 투수였죠. 그래서 볼 카운트가 몰리면 승부 자체가 불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익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구로 카운트를 잡고 직구로 파울을 만들고 직구로 타자를 밀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좌완 투수에게 직구 구위 회복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ARA 135에서 이 ARA 1.23, 이 숫자를 그냥 좋아졌네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 ARA 130보는 사실상 1군에서 경쟁이 안 되는 수준, 패전조조차 부담스러운 성적 반면 이 ARA 1.23은 필승조도 가능한 수치, 적어도 믿고 이닝을 맡길 수 있는 투수, 즉 이재익은 전력 외 화살표 전력 핵심 후보, 이 정도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재익의 반전에는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투구 메커니즘의 정리. 예전에는 상체에 힘이 먼저 들어가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들쭉날쭉했는데 최근에는 하체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공 끝이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둘째, 구종 단순화. 이재익은 이것저것 던지려다 오히려 자기 장점을 잃었던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구 가장 자신 있는 변화구 이 두 개로 승부합니다. 이게 불펜 투수에게는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역할 인식의 변화. 길게 던져야 한다는 부담 대신 짧게, 확실하게 라는 방향으로 생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멘탈입니다. 30대에 이런 반등을 하는 투수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한번 바닥을 찍어봤다, 잃을 게 없다. 그래서 오히려 과감해진다. 이재익도 딱 이 케이스입니다. 예전처럼 또 못 던지면 어쩌지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던지고 있다는 느낌. 이게 마운드에서는 공 끝, 표정, 템포 모두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이재익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좌완이었다면 지금은 이 카드 어떻게 써야 하지? 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변화는 삼성 마운드 전체에도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완 불펜은 언제나 부족하고 경험 있는 좌완은 더 귀하며 구속까지 올라온 좌완은 정말 드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감정적인 반전 스토리는 잠시 내려놓고 이재익의 공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파트 1에서 던졌던 핵심 질문 기억하시죠? 30대 좌완이 갑자기 146km? EARA 1.23 이게 진짜 실력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결국 구속, 구위, 그리고 쓰임새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변화, 직구 구속 상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이게 직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최고 구속이 146km가 찍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평균 구속입니다. 예전에 이제익은 직구 평균이 138km부터 140km대에 머물렀습니다. 좌완으로서 아주 애매한 영역이었죠. 빠르다고 하기도, 그렇다고 느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속도. 그래서 타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익은 다릅니다. 평균 구속이 143km부터 145km대 초반부터 힘있는 공으로 승부 타자 반응이 확실히 늦어짐. 이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좌완 투수에게 이 정도 구속은 타자의 접근 방식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변화구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직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투구 메커니즘의 정리입니다. 최근 이제익의 투구를 보면 예전처럼 상체가 먼저 쏟아지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하체에서 힘을 만들고 그 힘이 자연스럽게 상체로 전달됩니다. 릴리스 포인트도 훨씬 안정됐고요. 이게 되면 이제 같은 힘으로 던져도 공은 훨씬 빠르고 묵직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 불펜 전환에 가까운 역할 인식입니다. 이제익은 더 이상 길게 던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다. 한 이닝, 길어도 두 이닝. 이 전제 자체가 투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전력 투구 비율이 올라가고 공 하나하나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죠. 다음은 변화와 구입니다. 사실 이제익의 변화구는 전성기에도 화려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직구와의 조합이 핵심이었죠. 최근에도 이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건 변화구의 위력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직구가 빨라지면서 변화구는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투수들이 가장 원하는 구조죠. 직구로 타자를 늦게 만들고 변화구로 타이밍을 완전히 뺏는다. 특히 좌타자 상대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구는 예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종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직구가 만들어준 공간 덕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익 선발이야? 불펜이야?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제익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는 불펜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패전조가 아니라 확실한 역할을 가진 불펜이죠. 좌타 라인이 몰린 이닝, 분위기가 넘어가려는 순간, 한 이닝만 확실히 막아야 할 때, 이런 상황에서 145km 이상 나오는 좌완 직구는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특히 삼성처럼 좌완 불펜 뎁스가 항상 고민이었던 팀에게는 이제익 같은 투수는 계산이 서는 카드가 됩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지속성입니다. 한두 경기 잘 던지는 것과 시즌 내내 같은 구위를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연투 상황에서 구속이 유지되는지, 피로가 쌓였을 때도 메커니즘이 무너지지 않는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불펜 투수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볼넷 하나, 실투 하나가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제익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익의 반등이 의미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30대에 접어든 좌완, 한 번 전력 외 판정을 받았던 선수, 그런데 구속이 오르고 성적이 극적으로 반등. 이건 단순한 개인 스토리를 넘어 팀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변화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삼성 마운드에서 이런 사례가 하나 생긴다는 건 다른 투수들에게도 분명한 자극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파트 1에서는 이제익이 왜 끝난 선수 취급을 받았는지, 파트 2에서는 그의 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봤다면 이번 파트 3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이제익의 반등은 진짜인가, 반짝인가?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는 이 좌완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감정은 최대한 빼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씩 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베스트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이제익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아주 명확합니다. 좌완 불펜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지금의 구속과 구위를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다면 이재익은 삼성 불펜에서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좌타자가 몰린 이닝의 매치업 카드, 6에서 7회 흐름이 흔들릴 때 나오는 브릿지 역할, 필승조까지 가기 전 가장 까다로운 구간을 막는 투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RA 1점, 2-3을 그대로 유지하느냐가 아닙니다. 불펜 투수에게 이 RA는 상황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기준은 이겁니다. 직구 평균 143km부터 145km까지 유지 볼넷 비율 관리, 좌타자 상대 경쟁력 유지, 이 세 가지만 충족해도 이재익은 삼성 불펜에서 확실히 계산이 서는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까지 오면 30대 좌완의 반등이 아니라 삼성 불펜의 숨통을 트여준 투수라는 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도 봐야겠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역시 지속성 실패입니다. 시즌 초반만 좋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구속이 다시 내려가고 메커니즘이 흐트러지는 경우, 이 패턴은 사실 많은 반등 투수들이 겪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직구 평균이 다시 140km 초반으로 내려가고 변화구도 힘을 잃는다면 이재익은 다시 애매한 좌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역할 욕심입니다. 만약 본인이 나 아직 더 던질 수 있다, 선발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장점을 스스로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익에게 가장 중요한 건 덜 던지는 대신 더 강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익 반등의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지금의 이재익은 팀을 이끌 에이스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맡길 투수도 아닙니다. 대신 딱 필요한 순간에 쓰면 무서운 투수 상대 타선 흐름을 끊는 투수. 이 역할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반등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삼성전력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굉장히 큽니다. 삼성은 그동안 좌완 불펜이 얇았고 경험 있는 좌완이 부족했고 매치업 카드가 늘 고민이었던 팀입니다. 이재익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삼성은 불펜 운영에서 선택지가 늘어나고 필승조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즌 후반 운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이 잘 던지는 문제를 넘어서 팀 전체 구조가 달라지는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익의 반등은 늦게 핀 꽃이 아니라 한번 꺾였다가 다시 자라난 나무에 가깝습니다. 1에 35라는 바닥을 찍어봤고 전력 외라는 시선도 다 겪어봤고 그래서 이제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런 투수가 던지는 146km 직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절박함과 준비가 섞인 공입니다.